안녕하세요. 공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시는 HLB 테라퓨틱스의 전환사체 발행 및 유상증자 공시입니다. 솔직히 HLB 그룹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 대본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 매매라는 건 매우 공격적인 자산 증식의 방법이고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고 매매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바이오주 투자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방법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거액의 개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공시를 보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기에 HLB 그룹이 진행하는 신약, 물질의 임상 내용과 자세한 임상 진행 사항 등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자료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을 테니 제가 그거보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HLB 그룹의 자금 조달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3월 22일 나온 HLB 테라퓨틱스의 전환사채 공시가 왜 호재로 분류되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섞여 있으니 어느 정도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공시 먼저 간단하게 보고 가죠. HLB 테라퓨틱스는 20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내었고 같은 날 100억 원의 유상증자 공시도 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환사채나 유증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증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가를 희석시키지만 회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주주로서는 성공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악재이지만 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회사에 들어온 자금을 어디에 쓸 건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어요. 유상증자부터 말씀드리면 HLB 모 회사가 100억 원 전부 내기로 했습니다. HLB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니 제3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죠. 최고 경영자가 자회사의 지분 매입에 나선 것은 기업 가치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니 누가 봐도 호재로 보이죠. 전환사채 200억 원은 투자조합과 개인들에게 배정되었고요. 콜옵션 없이 풋옵션만 지정되어서 발행되었습니다.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투자조합을 통한 무자본 M&A에 대해서 한번 다루기는 해야 하는데요. HLB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기에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어떤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핵심 개념만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풋옵션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이고 콜옵션은 회사에게 유리한 권리입니다. 풋옵션은 조기상환 청구권이라고 불리는데 채권의 만기일이 돌아오기 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투자자는 주가가 전환가액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아서 투자 수익이 기대되지 않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싶을 때 풋옵션을 행사합니다. 콜옵션은 매도 청구권이라고 불리는데요. 풋옵션과는 반대로 회사가 이제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나면 얼른 빚 청산하고 돈을 빨리 갚고 싶지 않을까요? 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조기에 갚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환사채에서 콜옵션 없이 풋옵션만 있는 상태로 발행되었는데요.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이런 경우 투자자가 조금 유리하게 발행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HLB 그룹주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시 풋옵션 하나만 있거나 콜옵션, 풋옵션 둘 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자금 조달 목적을 봐야겠죠?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300억 원의 자금 중 150억 원은 임상개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목적도 나쁘지 않죠? HLB 테라퓨틱스가 진행하고 있는 신약 물질 중에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악성 뇌종양인 GBM이라는 병의 치료제인데 GBM은 5년 생존율이 7% 미만인 희귀 질환이라고 하네요. 테모달과 아바스틴이라는 치료제가 승인된 이후에 15년 가까이 신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임상 성공하면 좋은 매출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7월에 GBM 신규 환자에 대한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확인했고
올해 안에 최종 임상 결과 내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돈이 많이 들기는 하겠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어쨌든 결론은 임상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모 회사와 제3자로부터 모집해서 임상을 잘 끝마치겠다는 내용이니 주가가 희석되기는 하겠지만 호재로 비춰진 거겠죠? HLB 하면 올해 5월 FDA 승인이 유력한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가장 유명하죠. HLB 그룹이 많은 신약을 개발하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올해입니다. 꼭 임상 성공해서 주주들에게 좋은 주가로 보답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HLB 주주들에게는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 번만 꼭 봐주세요. 제가 정리를 하다 다 못했는데요. 우선은 HLB 그룹의 매자님 발행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합계인데요. 유상증자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했고요.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 부사채만 정리했어요. 무려 7,250억 원입니다. 여기에 올해 3월에 HLB 생명과학에서 발행한 유상증자 1,500억 원과 앞서 말한 테라퓨틱스의 100억 원을 합치면 거의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HLB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주 배정으로 발행된 것도 있고 제3자에게 발행된 것도 있고 이걸 정리하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최근에 진행한 HLB 생명과학의 1,500억 원 유상증자는 과거에 발행한 BW를 상환하기 위해서 발행하였고요. 대부분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 상환, 타법인 인수, 임상개발 비용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이오 신약 개발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실제로 HLB의 신약 후보 물질 라인업을 평가할 능력도 없고요. 다만 HLB 그룹은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기는 합니다. HLB 제약은 작년에 1,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HLB 제약의 1,300억 원의 매출이 연구개발의 성과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타법인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자연적인 매출일까요?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 부사채 그리고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회사들을 인수하며 회사의 규모도 키우고 매출도 늘리면서 인수한 회사에서는 다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또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행 이슈가 계속 생기는 건 개인 주주들에게 당연히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최근에 HLB는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공지를 통하여 향후 추가 자금 조달을 할 경우 신약 허가 후 좋은 조건에서 빅펀드와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HLB는 현재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과 5천억 원 이상의 유동화 가능 유가증권을 보유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허가 후 초기 상업화 비용이나 회사 운영 자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올해 5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최종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결과로 주주들에게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끝.